자,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지금부터 네,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선님도 어서 오세요. 네, 진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요. 오늘 보면 종목들이 조금 눌렸어요. 그래서 크게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지난주 수요일쯤에 이제 약간 저점이 나오고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다가 오늘 조금 다시 또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지수가 크게 급락한 것도 없는데 개인들이 지금 요즘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뭐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네. 수익이 잘 안 나서. 다른 거 있습니까? 그죠? 수익 내려고 돈 벌려고 이제 주시장에 들어왔는데 좀 원하시는 대로, 그죠? 네, 뜻대로 잘 안 돼서 힘드신 거죠. 뭐냐면 빨리 많이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왜냐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장이 애매하다는 얘기는 제가 2주부터 좀 했었는데 그때부터 애매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좀 투매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맞죠, 그죠? 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잠깐만요. 예, 어서오세요. 네. 어제는 방송을 이제 어떤 주제로 했었냐면, 좀 주식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죠? 네.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네. 지속적으로. 한두 번 수익 내는 게 아니라 계속 1년 내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계좌 관리를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제가 전문가 10년 이상 하면서, 그리고 제가 주식 20년 넘게 하면서 했던 노하우니까요. 분명히 도움들이 되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기 초보분들 있죠. 주리분들 많이 들어오시는데 주리분들한테도 맞춰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좀 10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막 종목들이 이렇게 대선주도 그렇고 이런 테마주들이 막 급등 나오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 쪽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 평상시보다 시청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평상시보다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인간 지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인간 지표가 최고의 지표고요. 그 다음이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인간 지표와 거래량 지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배운 수많은 보조 지표보다 인간 지표하고 거래량 지표를 따라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서두가 좀 길었죠, 그죠? 네. 왜냐면 아직도 많이 안 들어와서 네, 조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방송 시작한 지 한 3, 4분 됐으니까 네,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일단 지수 얘기부터 먼저 하고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 계좌관리법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시간에서 좀 움직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시간에서 급등한 것도 있는데 시간에서 급락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얘기해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또 해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준비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바로 들어갈까요? 네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 이제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하고 네, 시작을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지금 0.75% 하락했거든요. 여기서는 지수가 얼마 떨어졌는지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방향만 보시면 돼요. 지금 방향이 어때요? 그냥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이제 흐트러진 게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그냥 지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꺾일까봐 미리 조정을 대비하는 개인들이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조정을 대비한다고 해서 조정이 안 오는 거를 못 봤습니다. 조정 오는 거 못 봤어요. 네. 기다리는 조정 없다 그러죠, 그죠? 지수가 얼마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의 방향이 흐트러졌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상향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죠. 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지수가 방향성이 우상향이죠, 그죠? 그리고 자 보세요, 요렇게
잘 진행되고 있죠, 그죠?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또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이제 또 많이 올라왔다고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정말 그 안타까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안타깝다고 그러죠, 그죠? 아니, 지수가 올라가도 이분들은 맨날 걱정이에요. 염세주의자 같아요. 그냥 맨날 걱정이에요. 수익이라도 걱정을 해요. 그 수익이 사라질까봐. 지수가 그 올라가도 힘들어해요. 떨어질까봐. 떨어져서 내 수익이 사라질까봐. 미치겠어요. 뭐를 해도 다 힘들어해요. 보유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도 힘들어해요. 상한가가 풀릴까봐. 그러다가 정신병 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네. 상한가라도 힘들어요. 상한가에서 막 팔아요. 풀릴까봐. 네. 미칩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수가 떨어질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있죠. 많이 올라온 거 맞아요. 신고가 내놓고 쭉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고, 그게 그렇게 보시는 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걱정을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해드릴게요. 네.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온 거 맞죠, 그죠? 근데 이게 떨어질까봐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도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방금 방향성 얘기했죠, 그죠? 주가는 원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떨어졌다고 해서 울고 불고 땡깡 부리면 안 돼요. 주린이분들 특히 아셨죠? 네. 조금만 안 가면 그냥 땡깡을 부리세요. 수익 안 난다고. 네. 또 이제 또 조금만 더 잘 올라가면 또 우리 엄마 최고 그러면서 막 옆에서 막 비벼요. 주린이분들이. 그 어린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제 뭐 선물해주고 그러면 엄마 최고라고 막. 그죠? 네. 나는 이제 다시 난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응?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이들이. 나 아빠가 최고라고. 근데 조금 떨어지면 또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래요. 올라가면 결혼한다고 그러고, 떨어지면 엄마 아빠 미워 이러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집 나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1만 원만 찍어주세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요즘에 주린이분들이 이래요. 수익 좀만 나면 최고래요. 우리 전문가님 최고, 뭐 우리 이거 추천해주신 뭐 여기 증권사 연구원분들 최고 막 그래요. 최고래요. 좀만 떨어지면 왼수요, 왼수. 엄마 아빠 미워 맨날 그래요. 똑같아요. 애기들 저기 땡깡 부린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잠깐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원래 이러는 거예요. 원래 들었다 놨다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에서 또 할 겁니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는데, 자,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주가가 당연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지점에서 당연히 지수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는 걱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하락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우상향일 때는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돼요. 주가가 내려올 때는 매집을 좀 더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구간 있죠? 내려오고 살짝 올라갈 때 요 구간에서는 뭐 하냐면 매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 나는 게 적죠. 지수가 눌리고 과열된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개인들이 투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게 더 많겠죠. 여기서 매집을 하는 거고요. 요 구간에서는요. 여태까지 눌려있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시장이 과열이 되고 분위기가 좋겠죠. 상승장을 탔겠죠.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예, 여기서는 수익 실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매집을 하는 거지만 수익 실현이 훨씬 많겠죠, 그죠? 네. 다시 또 과열돼서 또 눌러요.
내려오겠죠? 여기서 뭐 하시면 돼요? 매집하면 돼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과 매집. 농부가 씨를 뿌렸다가 나중에 또 수확을 하죠. 수확하면 농사 접나요? 또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농부들이 그 종자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종자는 안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내년에 씨 뿌릴 거 남겨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씨 뿌리고 또 수확하고, 씨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는 걸 반복하는 게 농사지 않습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씨를 언제 뿌려요? 날씨 좋을 때 씨 뿌리나요? 언제 뿌리는 줄 아세요? 추울 때 뿌려요. 여러분들 그 고추 같은 거 요즘에 뭐 많이 심으시고 그러죠? 집안에서도. 고추나 그런 묘종을 언제 씨를 뿌리냐면 2월달이나 빠르면 1월달에도 해요. 수박 있죠? 수박 그 파종은 그 모종을 기르거든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육묘장에 옛날에 관심이 좀 있어서 가봤는데 2월이나 3월달에 씨 뿌려서 거기 비닐하우스 있죠? 온실에서 따뜻한 거기서 키워요. 그게 이제 3, 4월달에 농가로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땅에다 이제 딱 꼽아서 키우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요 되게 추워요. 남들이 추워서 밖에 나가지도 않을 때, 밖에 막 영하 막 15도, 20도 이럴 때 있죠?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씨 뿌리는 거예요. 그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싹이 날 때는 항상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가 언제인지 아시죠? 보리이삭 패기 전에. 보리이삭이 5월달에서 6월달쯤에 피거든요. 저 양반이 왜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 궁금하실 텐데 관심 있어서요. 네. 그런 걸 좋아해요. 농사 비율을 많이 들어요. 또 5월달하고 6월달에 보리이삭이 피거든요. 그 전 단계. 그게 3, 4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급등주들도 싹이 이제 딱 나죠. 근데 그걸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항상 놓치시는 거죠. 아무튼 이제 농사 짓듯이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농사 비율을 좀 몇 개 들 거예요. 여기는 매집, 여기는 수익 실현.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지수가 좀 떨어질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열심히 또 평상시처럼 매집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시원하게 또 수익 나면 챙기시고 수확하고 또 눌러주면 매집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부자가 돼 있어요. 오늘 하루만, 내일 하루만 생각하면서 살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보세요. 편안하게. 요즘 주니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원래 뭐 주니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을 3년,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은데 그냥 오늘 내일만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냥 저기 진짜 공사판에 뭐 노가다는 표현이 일본말이긴 하지만 노가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품팔로 아침 9시 시작하면 매매를 막 정신없이 그러려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형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노가다판이 돼 있는 거예요. 노가다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는 게 그래요. 오늘 그냥 그 일당 받으려고 나오신 분들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일당을 벌을 수도 있지만 그냥 365일을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보다는 잃는 게 더 많아요. 정확하게 원리를 깨닫고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의 시작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가는 원래 들었다 놨다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여름 싫다고 해서 여름을 건너뛰고 가을로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못 건너뛰어요. 뭐 그거 피해서 저기 남반구로 잠깐 이사 가셨다가 오실래요? 세상에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겨울이 싫다고 해서 그걸 도망 다니실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면서 가는 건데 이거를 요즘에 주린이분들이 하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땡깡들을 부리시니까 막 개별주도 차트가 막 녹아내려요. 거기다가 이제 차트만 보고서 매매하는 비트코인쟁이들, 가상화폐쟁이들이 들어와서 차트를 또 왜곡을 시켜놨어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엄청나게 노리더라고요. 그래서 낙폭에 따른 반등이 안 나오고 막 녹아내는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는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때는 겁내지 마시고 그냥 지수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종목에 집중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돼요. 종목에 집중하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자, 이럴 때가 있겠죠.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크게 볼까요? 이 방향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지수가 확 올라온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한 98%쯤 돼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여기 있죠. 요선 여기를 연장하면 돼요. 여기까지 와요. 여기서 물리면 진짜 코브라한테 물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뱀 얘기해서 죄송해요. 뱀 되게 싫어하는데 코브라한테 물려가지고 생명 유독화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왜냐면 끌려 내려가거든요. 전저점을 깨면서. 그리고 반등 나와봤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본전 오려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하락 추세가 끝나야지만 본전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진짜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중요한 거니까 7번. 이해되셨죠? 이럴 때는 지수가 떨어질까봐 좀 걱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자리가 어디예요? 그냥 대규모 유동성이 들어와서 그리고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딴 데 갈 때 있나요? 딴 데 갈 때 있어요? 이게 뭐 빠져서 갑자기 부동산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이게 갑자기 빠져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갈까요?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주식 접고서 저기 이자 1, 2% 주는 채권 투자 하실래요? 안 하실 거잖아요. 은행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죠. 부동산으로 가실 거예요? 요즘 부동산 잘못하면은 저기 세금 받고 뭐 남는 것도 없던데요. 응? 범죄인 취급받고. 부동산 하러 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하실 건데요? 우체국? 안 가실 거잖아요. 그죠? 이 돈이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딱히 갈 데가 없어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 도망 안 가니까 우상향이니까 지수 설령 눌려줘도 그때는 열심히 씨 뿌리는 농부처럼 매집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아무튼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코스닥 지수죠.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대충 이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해볼까요? 이 방향이에요. 대충 걷는데 잘 맞아 떨어지죠, 그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 오면은 매도고 이론상 여기 오면은 매수 아닌가요? 이게 저항선이고 이게 지지선이잖아요. 금요일날 준이 특강 해드렸잖아요. 지지선 선 긋는 거, 그죠? 그거예요. 매도와 매수. 그쵸? 그러면 여기를 떨어지면 여기를 깨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절이 아니고 뭐 하셔야 돼요? 과매도니까 무조건 사셔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정부에서 돈을 대규모로 풀었고 아직 그 돈을 걷어들일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어디 안 간다니까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땡큐예요. 명품이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평상시에 세일도 안 해주죠. 근데 어쩌다가 해주면 10%? 원래 명품 세일도 진짜 안 해주지만 10% DC 해주는 게 다 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30에서 한 40%까지 후가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사시고 뭐 하실 건데?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자동차 좀 뭐 보통 한 4, 5천만 원씩 하죠. 네. 물론 이제 싼 것도 있지만 보통 그랜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하죠? 네. 최소한 4, 5천 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5천 원이라고 해볼게요. 옵션 좀 달아가지고. 그랜저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대충 그 정도잖아요, 그죠? 네. 5천만 원이면 대충 그냥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40%, 즉 2천만 원 깎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현대 그 차 영업하시는 직원분들은 아마 전화기 아마 못 내려놓을 겁니다. 서로 그냥 사시겠다고. 옛날에 기아차, 옛날에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기아차가 한번 저기 그때 위기 있을 때, 물론 이제 회사가 그때 현대로 넘어갔지만 그때 그랬잖아요. 후려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크레도스인가 뭐 그런 차도 많이 팔리고 막 그랬었는데 옛날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주식이 30-40% 세일을 해주면 난리가 나요. 죽고 싶다고. 10% 20%만 떨어뜨리면 난리가 나요. 그냥 주린이들 땡깡 부리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세일을 해주거든 그냥 들고 계세요. 왜냐면 세일은 1년에 한두 번 이 정도 세일 있죠. 이거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안 해줘요. 하루 이틀 2, 3일하고 그냥 끝나요. 그냥 잠깐 특판 행사 있죠.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 원래 VIP한테만 저기 해주는 거잖아요. 저기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들고 계세요. 그리고 이걸 왜 자꾸 상세하게 하냐면 이게 계좌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 원리를 알아야지 무슨 계좌를 관리할 거 아닙니까? 네? 원리를 알아야죠. 저는 원리부터 가르쳐드려요. 자, 깨고 내려와요. 그러면 과묘 도니까 사시면 돼요. 특판 VIP 저기 특별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 있죠. 여기하고 요 지점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공통점이 뭘까요? 요 네 지점의 공통점 아시는 분? 네, 공통점이 뭘까요? 뭘까요? 모르겠다 1번. 악재 관련 정보가 돌아요. 없다? 거래가 없다? 네, 거래가 없긴 없죠. 맞아요. 3타임 준이 잘 보셨어요. 거래가 없죠. 그럼 왜 이렇게 거래가 없었을까요? 자, 정말 잘 보셨어요. 거래가 없죠, 그죠? 거래가 푹 줄어들었어요. 왜 이럴까요?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안 좋게 봤다는 얘기인데 왜 안 좋게 봤을까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날 때 그때 아니에요. 맞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 확 늘어나가지고 정부에서 언론에서 TV만 틀면 큰일 났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역대 뭐 앞에보다 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잖아요. 여기는 이태원. 여기는요. 그때 10월 11월 달 그때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여기는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 많아졌을 때 아니에요. 3, 4월 때는 백신 거지 얘기 나왔을 때. 요즘에도 백신 못 구하고 난리죠. 여기도 그랬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나면서 백신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을 때 그때예요. 이해되셨으면 다시 1번 찍어주세요. 맞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비관적으로 바뀌었을 거고 주식시장은 조정이 온다는 말에 속았겠죠. 그래서 거래를 안 하고 매매를 안 했던 거예요. 봐봐요, 모르시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모르시잖아요. 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 아니면 팔아야 될 때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신규 전문가들이 이제 이제 런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규 전문가가 사이트에서 이제 신규로 이제 런칭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할 때가 있어요. 날짜를 잘 잡아야 돼요. 왜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신장 기업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당연히 신경 많이 쓰죠. 그죠? 오픈하는 날을 신경 많이 쓰는데 제가 신규 전문가면 지금 오픈합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종목 추천하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주일 전에 했건 보름 전에 했건 똑같겠지만 똑같아요. 네. 지금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지금 주식 사시면 후회 안 해요. 그리고 이미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매집해놨는데 세력이 매집한 게 확신이 맞다. 들고 계세요. 손절하지 마시고. 한번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이거 뒤에 살려고 했던 얘기인데 한번 믿어보세요. 특히 우리 회원들, 여기 문자반 회원들,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회복이 되고, 요즘에 투명 하나씩 다 눌렸잖아요. 그죠? 네. 뭐 수익나는 것도 있죠. 그죠? 오늘 뭐 추천한 것도 이재용 씨 그 수혜주 하나 추천했는데, 오늘 저기 잘못했다가 저기 상한가 갈 뻔했어요. 그죠? 네. 오늘 상한가 갈 뻔했어요. 네. 아차했다가 상한가 갈 뻔했는데,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눌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눌려놨을까요? 전체적으로 투명 나왔으니까. 네. 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종목들이 회복이 나중에 보면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거는 되게 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리 빨리 잡고 금방 날아갑니다. 저희 방에 회원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결국엔 다 들었다 놓든 눌렀다 올리든 결국엔 다 가거든요. 회원이 3년, 5년, 8년, 10년씩 된 회원들이 80명 이상 있을 때는 그분들은 다 라이브 1년 결제하시거든요. 한 달에 비도 막 비싸다는 분들 많으신데 1년씩 결제하는 분들이 저희 한 100명 훨씬 넘습니다. 150명 넘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브 1년 결제하시는 분들이. 전체 회원 중에.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은 계속 가요. 왜 그러시겠어요? 이 원리를 아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장기간이 된 거고 오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개인들은 조금만 떨어지면, 그러니까 주린이분들은 땡깡을 부린다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었죠. 힘드니까 그런 거죠. 힘드니까. 이거를 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애기들이 힘들면 땡깡 부리는 게 뭐 애기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가요? 어려서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40, 50대가 땡깡 부리면은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죠? 네. 어린이들이 그런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주린이분들도 땡깡 부리는 게 저는 이해를 해요. 한 주식을 5년, 10년 했는데 땡깡 부리면 저는 뭐라고 합니다. 뭐 하시는 거냐. 근데 이제 3개월 차, 5개월 차, 1년 안 된 분들이 땡깡 부리면 이해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얘기를 더 해드려요. 이거를 이제 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은 이제 좀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딱 눌리면 바로 전화기를 듭니다. 여보, 돈 좀 빌려줘. 처음에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막 뭘 하는 거죠. 무슨 또 주식한다고 또 돈을 또 그러냐고 또. 근데 이제 그 사모님들도 한 번, 두 번 빌려줘 봐요. 보니까 돌아오는 돈이 많거든요. 돈 벌었다고 막, 그죠? 돈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먼저 전화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보, 돈 안 필요해요? 뭐 이렇게. 실제로 저희 방에 그런 분들 계세요. 부부끼리 아주 잘하세요. 호흡이 딱딱 맞아요. 한 분은 주식하고 한 분은 자금 조달을 하시는 거죠. 부부끼리 주식하실 때는 그게 제일 좋아요. 한 분한테 맡겨요. 한 분은 이제 매도하고 한 분은 자금 조달. 남자 여자 역할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잘하시면 돼요. 저희 방에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볼 때마다 부러워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돼요. 지금은 손절하시고 도망갈 때가 아니고 현금을 많이 만들 때가 아니라 현금을 자꾸 없애세요. 주식을 사시라고요. 대신에 약간 지금 투매 나오고 좀 불안하죠, 그죠? 시장 전체 분위기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는 현금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왼손에 현금 쥐고 오른손으로 수제비 반죽되듯이 떼가지고 그때마다 주식을 사는 거예요. 한 번에 현금 다 써버리시면요, 또 불안해서 또 오래 못 가요. 주인분들은. 아셨죠? 돈이 이렇게 있으면, 돈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고. 그 돈을 왼손에 상상을 하세요. 왼손에 딱 쥐고 오른손으로 조금씩 떼가지고 그날 주식을 사는 거예요. 한 종목을 여러 번 분할매수 할 필요 없고 그냥 한두 번씩 그냥 사면서 분할매수 하면서 그냥 종목도 1개, 2개, 3개 이상씩 막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투매가 끝나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종목을 들고 한 바퀴 돌아보셔라. 그러면 돈 번다.
그리고 수익도 나지만 실력도 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공부예요. 돈 내고 따라 배우지 마시고 돈 벌면서 하실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이 구조지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다가 보세요. 대충 그리는데 또 그려볼까요? 맞잖아요. 지금 선을 제가 얼마나 많이 거봤겠어요.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얼마나 많이 선을 거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긋잖아요. 그냥 내려오거든 더 사세요. 아까 쓰리타이즈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하셨어요. 거래가 없다고. 바로 그거예요. 왜 거래가 없었느냐. 그거는 제가 아까 부연 설명을 해드린 거죠. 이해되셨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매집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집해놓은 게 있으면 믿으세요. 종목에 대한 믿음을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느 특정 종목을 매수하셨어요. 그거 왜 사셨어요? 자,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자, 특정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왜 사셨어요? 많이 갈까봐 사셨죠? 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셨죠? 테마주로 사셨으면은 재료가 좋아서, 실적이나 회사의 기업 분석을 하고 이제 사셨으면 말 그대로 회사 실적이나 아니면 저평가라서 사셨죠, 그죠? 그러면 저평가된 주식이 고평가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 그죠? 네. 가치주 있죠, 가치주. 네. 가치주는 뭐예요? 그 가치를 재평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1년이 될 수도 있겠죠. 원래 그런 거는 좀 길게 봐야 되니까요, 그죠? 네. 테마주로 사셨어요. 왜 테마주로 사셨어요? 재료가 너무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테마주라서, 코로나 테마주라서, 대선주라서, 정책주라서, 뭐 메타버스라서, 대북주라서 사셨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재료가 그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그 재료가 나왔는데 바로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재료가 반영될 때까지예요.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1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가면 갈수록 이제 막 여기 유튜브 시청자 수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기쁘네요. 네. 제가 변태라서 기쁜 게 아니라, 시청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이제 이제 주식시장 끝났구나, 재미없어, 그러는 거거든요. 네. 유튜브 시청자 수가 확 줄어들어야 네, 바닥을 찌게 맞으니까. 오늘 좀 더 누르니까 어제보다 한 10명 정도 줄어든 것 같네요. 이게 맞아요. 이래야지 바닥이 나오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료님도 어서오세요. 네. 하이민님도 어서오시고요. 쿠야님, 차동님도 어서오세요. 네. 이거라고요. 결국에 가는 거예요. 그 밥솥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밥솥. 이 밥솥이 아까 이제 강의 준비하다가 밥솥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마음이 좀 조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밥솥.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을 이제 버리시면 안 돼요. 꼭 믿으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도 이제 밥을 해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밥솥인데 밭솥이라고 써놨거든요. 아까 농사 얘기하다가 네, 밭을 써놨 밥솥. 밥솥이 있는데 밥솥에다가 밥을 넣어놓고 이제 쌀 씻어서 네, 물을 넣고 밥솥 뚜껑을 닫으셨어요. 요즘에 거의 전기밥솥이죠, 그죠? 네. 자, 요즘에 간단해요, 그죠? 버튼만 누르면 돼요. 밥이 되죠. 밥솥에다가 그렇게 밥을 넣고, 쌀을 넣고, 물 넣고 하실 때 혹시 저거 밥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걸 막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없죠. 한번 취사 버튼 눌렀으면은 밥이 될 때까지 믿고 기다리시죠. 중간에 열어보시냐고요. 열어보시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 거의 압력밥솥이라서 열어볼 수도 없고, 그쵸? 근데 똑같아요. 여기다가 쌀과 물을 넣어서 시간을 조금 기다리면 밥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아요. 반드시 밥이 나오니까, 고장나지 않은 이상, 그죠?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 종목에 이제 많이 갈 거다, 뭐 가치주건, 테마주건, 그죠? 네, 실적주건 사놓고서 계속 의심을 해요.
조금만 3% 5%만 떨어지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 총지에 10% 15% 떨어지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못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그래요. 종목이 좀 떨어지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러신 거죠? 원래 주식은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원래 그래요, 원래.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걸 많이 겪었는데 원래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결혼 생활이랑 똑같아요. 계획대로 안 되시죠? 물론 이제 금술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그죠?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다고 확 접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아무튼 밥솥 얘기를 하다가 지금 글로 갔는데, 밥솥을 의심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계속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맨날 차트 쳐다보고 계좌에 있는 거 죽었나 살았나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맨날 보고, 그죠? 운전하다가도 보고, 그러다 사고 나시면은 그 나중에 그게 상한가 나와도, 그죠? 네. 그 보험비가 더 나와요. 사고 처리비가. 운전할 때 제발 보지 좀 마세요. 위험하다니까요. 네. 종목을 사놓고 계속 의심하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못 믿어서. 추천한 전문가도 못 믿고, 이제 그래서 대표도 못 믿겠고, 혹시나 싶어 전화해봤는데 주담도 못 믿겠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다 못 믿는 거예요. 대통령도 못 믿겠고, 그죠? 다 못 믿겠는 거죠.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고. 아무튼 못 믿겠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손절해요. 손절하시거나 본전이거나 조금 수익일 때 잘라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샀냐 이거예요. 조금 있으면 맛있는 밥이 완성되는 밥솥처럼 뚜껑을 여는 순간, 그죠? 네. 그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코드 뽑고, 그죠? 그리고 밥솥까지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이런 분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 애기들 보고 자 밥 해봐 그럼 누가 밥을 할 수 있겠어. 물론 이제 똑똑한 총명한 애들은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린이분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되게 쉽게 들죠? 요즘에 주린이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생활의 비유에 들어요. 저번에 구연산이랑 베이킹소다까지 끌고 나왔어요. 여자분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남자분들은 베이킹소다가 뭔지 잘 모르시죠?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금방. 네. 여자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네. 비유를 요즘에 좀 그렇게 들어요. 생활의 비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의심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을 믿으시라고요. 대신에 전제조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고점에서 매수한 주식은 의심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주식을 사셨다. 그 의심하지 마세요. 그 주식을 언제 올릴지, 얼만큼까지 올릴지는 다 그 사람들한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짓만 안 하시면 돼요.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간단해요. 더러운 돈을 싫어해요. 더러운 돈. 그게 뭐냐면 신용미수 몰빵이에요. 제일 싫어요, 그걸.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물타기, 불타기, 밥주기. 그리고 한 놈만 팬다. 그 4가지를 싫어요. 물타기 뭔지 아시죠? 조금만 떨어지면 계속 사는 거예요. 불타기는요, 세력이 한번 이제 올리려고 딱 들었어요. 10% 20% 급등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1, 2억씩. 그러면 차트가 망가져서 주저앉죠. 세력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타기.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밥주기. 밥주기는 뭐냐면 10종목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종목이 5% 10%씩 조금씩 손실이 났어요. 그죠? 지금처럼 투매나오면 좀 이제 좀 손실이 나겠죠? 그러면 갑자기 1000만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돈 갖고 다 100만원씩 나눠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0만원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도. 조금씩 쪼개서 사는 거를 밥주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여자분들이 하십니다. 물타기보다 10배 나쁜 게 밥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자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종목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력이 못 볼 거 같죠? 다 안다니까요. 4번째가 한 놈만 팬다. 뭐냐면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10%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걸 팔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다시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력들이 올리려다가 안 올려요. 뭐야 이거 그러면서 던져버려요. 이런 얘기하면 안 믿기시죠? 에이 뭐 나 한두 명 그랬다고 나 혼자 하는 거 뭘 그러냐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방끈이 길건 짧건 나이가 어리건 많건 똑같아요. 경기도에 사시건 제주도에 사시건 똑같아요. 사람은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진짜 똑같더라고요. 제가 가방끈까지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그랬으면 딴 사람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요즘 여름에 가로등에 보면 그 불나방들 이게 하나만 있던가요? 종류별로 다 있죠? 나방, 모기,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불나방들. 나방의 종류가 어디 한두 개냐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계속 지수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최소한 밥솥을 쳐다보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믿으세요, 제발. 뭘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그 종목을 제발 좀 믿으세요. 전문가한테 추천받았건 본인께서 발굴하셨건 유튜브를 보다가 뭐 우연찮게 연구를 해서 사셨건 좀 믿으세요. 누구를요? 본인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던 거를 끝까지 유지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어제 제가 강의해 드릴 때 신경 써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제 8가지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조바심을 버리시라고. 자, 보세요. 네. 올라가는데도 시간 걸려요. 떨어지는데도 시간 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도 시간 걸리고요. 떨어지는데도 시간 걸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매일매일 수익 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한 보름 참으면 많이 참은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이분들한테 한 달은 하루살이가 한 달 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오래 참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올라가는데도 시간 걸리고 떨어지는데도 시간 걸립니다. 왜 중기에 있죠? 중기를 왜 한 2, 3개월은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중기는요, 단기는 뭐예요? 들었다 놓는 거. 15%짜리 들었다 놓고 쭉 올라가거든요. 요건 50% 정도 최소한 30에서 50% 이상이거든요. 이게 스윙이에요. 이게 단기는 한 일주일만 생각하면 돼요. 들었다 놓으니까 들었다 올라가는데 시간 걸리고 떨어지는데 시간 걸리겠죠. 이게 보통 그래서 한 달 잡는 거예요. 중기는 뭐예요? 스윙해서 안 팔고 이게 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거 총 다음 얼마겠어요? 2, 3개월인 거예요. 그래서 중기는 수익을 낼 때 한 70%, 100% 이상을 잡는데 보유기간을 보통 통상적으로 2, 3개월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떨어질 때 뭐 저기 번지점프 하듯이 이렇게 떨어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떨어집니까? 저 애니동률이나 이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올렸다가 떨어지다가 올렸다가 떨어지다가 조금 올리다가 이렇게 되죠. 네.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몇 달 걸렸어요? 3, 4, 5, 6, 4개월 걸렸어요. 떨어지는 데는요 6, 7, 8, 3개월 걸렸고 진행 중이죠. 아직도. 주식을 오래 들고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이 정도의 원리는 알고 하시라고. 그냥 당장 오늘, 내일, 일주일, 보름 요거 참는 게 다인 분들이 있어요. 너무 조바심을 많이 내시는 거예요. 저는 죄송한데 그런 분들 치고 큰 돈 버시는 분들 못 봤고요. 솔직히 적은 돈도 푼 돈도 못 버려요. 그분들은 다 날리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주식시장이 나빠서,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실력이 있건 없건 분명히 많이 올라갈 종목을 샀었는데 본인들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조바심 때문에. 그래서 어제
특강해 드릴 때 가장 처음에 언급했던 게 뭐냐면 조바심이에요. 조바심 내지 마시라. 이해되셨나요? 올라갈 때도 시간이 걸리고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세력이 매집을 하죠. 매집을 했는데 이제 개인들이 따라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털어낸다고 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준비 다 해놓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야구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 경기. 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비가 오면 잠깐 연기가 되듯이, 네. 주식도 올라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연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다 피하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겠다고요? 네.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존 템플턴, 유명하신 분들 있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분들이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시장에 맡겨가면서, 몸을 맡겨가면서 그렇게 투자했겠습니까? 정말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정리해서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지수잖아요. 지수의 방향은 우상향이다. 불안하지 마셔라. 원래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간다. 근데 종목은 뭐예요? 종목이 올라갈 때는 오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떨어지는데도 좀 시간이 걸린다. 내가 단기 성향이면 일주일, 스윙이면 한 달, 중기상 2, 3개월, 그냥 그 정도 잡고 가시면 돼요. 본인 성향에 맞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종목이 빨리 갈 때도 있어요. 재료가 좀 빨리 나와서. 그런데 내 생각보다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 농사짓는 비율을 여러 개 든다고 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을에 태풍이 왔어요. 그러면 일주일 연기되는 거예요. 태풍이 한 서너 개월 줄 알았는데 한 개월 오고 끝났어요. 땡큐죠. 그럴 수도 있고, 한 개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네 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힘든 거죠. 그래도 거둘 건 있어요. 수확을 한다니까요. 안 굶어 죽어요. 편하게 수익 내느냐, 조금 이제 좀 고단하게 수익 내느냐, 그 차이지 거둘 건 있다니까요. 이 순리대로 가시면 돼요. 거스르지 마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매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수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네, 매집을 조금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오래 안 걸려요. 어차피 대선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대충 6개월 남지 않습니까? 6개월. 그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그래요. 선거 전에는, 모르시죠? 선거 전에는 증시가 원래 괜찮아요. 원래. 미국도 그래요. 모르시죠, 이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전에는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권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시장을 그렇게 야박하게 안 합니다. 국민들이 좀 돈을 벌고 편안해야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시장을 좀 좋게 해놓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마음 바뀌지 마시고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밥솥에 비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투매는 피할 수도 없고 사실 피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제가 한 번 더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손절하지 마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매집이 됐건 매집이 안 됐건 투매가 과하게 나오면 반드시 반등은 나와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정리해 드릴게요. 반등 얘기를 또 해드려야죠. 반등이 지금 이렇게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대주산업 갖고 얘기했었죠. 네. 대주산업을 한번 더 불러보죠. 6월달에 한번 나가려고 하다가 못 나갔죠. 여기는 대충 3,200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2,500원대가 있네요. 그러니 고점 대비 한 20% 빠졌네요. 그죠? 전형적인 투매죠. 그죠? 투매 나오면 이 정도 빠져요. 20%까지. 통상 15%인데 좀 과할 경우에 20%까지 빠진 경우가 있어요. 대충 이만큼 빠졌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반등이 나오겠죠. 세력이 대주산업에 이제 세력이 있다 없다. 네. 자,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세력이 없다면 없어도 반등 이만큼은 나와요. 그리고 세력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이러는 거예요. 세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또 9시 넘었네요. 네. 방송 좀 더 할까요? 한 2, 30분? 괜찮으면 1번 찍어보시고요. 네. 얘기하다 보면 요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네. 예, 좀만 더 할게요.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요. 세력이 있건 없건. 세력이 없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져요. 없으니까요. 이게 뭐냐면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기 장수 돌침대 광고 보면 별이 5개라고 하죠. 이거 별이 한 50개나 되는 거예요. 세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유지가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아무튼 반등 나왔는데 유지가 안 돼요. 세력이 없으면. 세력이 있으면 유지가 되겠죠. 그죠? 양봉이 탁 나와요.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있었죠, 그죠? 여기 위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 조금 나오고 많이도 안 나와요. 티나니까 조금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대중산업 형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마주면은 테마주도 서열이 있어요. 1위, 2위, 3위, 4위. 서열이 있다니까요. 그 위에 이제 앞에 있는 것도 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나 안 가나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가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세종시죠, 그죠? 세종시. 충청도 거기 테마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씨나 이낙연 씨나 뭐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나 누가 요즘에 좀 인기 좀 있고 지지율 잘 나오는 분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에 딱 힘줘. 세종시 발전시켜드려요. 세종시만 그런 게 인근에 여기 충청도 다 그냥 싹 그냥 발전시켜드려야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재명 씨가 한마디에서 가고 내일은 윤석열 씨가 한마디에서 또 가고 세력 맘이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실제 나중에 이렇게 갑니다. 네. 대중산업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테마주가 형성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대중산업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이번 추천주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회를 해요. 저 사람 말 들을 걸, 그냥 갖고 있을 걸, 걸 하다가 그냥 껄껄껄 넘어가는 거예요. 후회하다가 넘어간다니까요. 왜 그러시겠어요? 너무 안 가고 재미가 없으니까 바람을 피는 거예요. 대주산업이 이제 이걸 갖고 있었는데 이걸 버린 거예요. 지루하니까. 거래도 없고 전조점이나 깨고 이 못난 놈. 그래서 확 잘라버린 거예요. 아우 지겨워 진짜. 그래서 확 팔아버렸어요. 그래요. 아 여기서 팔걸. 에이 퇴 그러면서 이제 신까지 뵙고 딴 데를 막 갑니다. 어우 지겨워 그러면서. 어디를 가요? 일로 가는 거예요. 서정기죠.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많이 갈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차트도 막 그냥 깔끔하고 그죠? 네. 생긴 게 진짜 뭐 송중기 씨 같이 생겼죠? 깔끔하게 그죠? 네. 깔끔해요. 여자분들이 송중기 씨 좋아하시잖아요.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죠? 조금 올라가다가 말아도 괜찮은 거예요. 송중기 씨가 약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염을 좀 길렀어요. 약간 좀 지저분하게 길러도 그런 사람들은 수염을 좀 지저분하게 길러도 멋있어요. 실제로 멋있어요. 원빈 이런 사람들 수염 길러 대충 길러도 진짜 그런 분들은 이제 거지 옷을 입혀놔도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서정 기자 너무 예뻐 보이니까 10% 급등하다가 오늘처럼 끝나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대주산업이 이제 올라가다 떨어지면 저씨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제 욕하고 막 그러시는데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왠지 한 번 나왔고 또 나왔으니까 또 줄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산업 버리고 일로 가는 거예요. 바람핀 거죠. 바람난 거예요. 너무 재미없으니까. 네? 바람핀 거예요. 바람핀 대가는 항상 아시지만 잘못하면은 아시죠? 감옥 가요. 네. 간통죄가 없어졌나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그냥 바람 피시면 일로 가는 거예요. 종목 바람 피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꾸 서정 규제를 왜 자꾸 안 좋게 얘기할까요? 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걱정돼서 그래요. 그런 거 치고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있는 거 다 팔아고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 송중기 씨처럼 그렇게 좋아 보여요. 송중기 씨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봐도 참 잘생겼어요. 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밑에서 대주산업처럼 바닥을 찍고 있는 거는 투매 끝나면 여기서 이제 불규등이 뽑겠죠. 걔를 다 나갔겠다 이제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본격적인 미래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상승이 시작되는 거죠. 금방 가요. 빨리 가고 많이 가요. 왜냐면 들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다 감아지웠어요. 다 나갔거든요. 개인들 보고 나가 다 나갈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나갔으니까 그냥 올라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는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됩니다.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죠. 바람 피셨으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전문가면서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바닥에 있는 거를 승질나니까 한 달, 2달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잘라버려요. 남자분들이 그래. 다 잘라갖고 답답하니까 싹 모아서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다녀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캐리스포트 이제 지겨우니까 손절하고 종목 얘기해볼까요? 아마 뜨끔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캐리스포트도 보니까 슬슬 이제 손절 물량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했었어요. 손절 물량 나온다고 지금. 캐리소프트 말고 다른 거 갖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손절 물량 나오는 거예요. 이제. 힘드니까 이제 손절 물량 나오거든요. 네.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종목도 보니까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오는 게 아닌데 개인들이 손절한 게 맞습니다. 전체 특히 코스닥에서 손절 물량 많다니까요. 자꾸 오늘 여러분들 붙들고 이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비결. 개인들이 손절한다니까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급등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분들이 이걸 팔아서 어디로 가겠어요? 자, 이분들의 이제 사람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샀는데 손절했어요.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30%, 40% 이상 손해 보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슴에 큰 구멍이 하나 뚫린 거죠. 얼마나 네,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돈 벌려고 이거 샀다가 손해가 많이 났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빨리 수익 내려고 사시겠죠. 분산 투자 절대 안 해요. 한 번에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아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남은 돈을 쫙 모아가지고 이제 빨리 수익 낼 수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 절대 못 사죠. 언제 갈 줄 알고 사겠어요, 그거를. 뭐 사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수익이 10%, 20% 나도 안 팔아요. 왜냐하면 30% 이상 손해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1억 갖고 했는데 40% 손해보면 6천만원이죠. 6천만원 갖고 다시 1억 만들려면 40% 갖고 돼요? 안 되죠. 얼마 벌어야 돼요? 네, 70% 수익 내야 돼요. 개인이 한 방에 70% 수익 낼 수 있다 생각하세요? 혼자서? 그 정도 실력이시면은 전문가셔도 돼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실력이 아직 안 되셔가지고 손해보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하는 거예요. 해보겠다. 미치는 거예요. 나무젓가락 저기 2개 고무줄로 이제 엮어가지고 그거 갖고 네. 잉어 잡겠다고 낚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네. 돈도 없으니까 이제 무료로 유튜브 도움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으신 거예요.
다 여기 들어가 있어. 서점 기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생 안 하시게. 근데 제 눈에는 지금 안 좋아 보여요. 상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거꾸로 여쭤볼게요. 상한가 나온다고 한들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거 팔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안 팔 것 같은데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1번, 동의 못하겠다 4번 찍어보세요. 이분들 상한가가 나오는데 팔겠어요? 안 팔 것 같은데요? 팔겠냐고요. 심리를 정확하게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팔겠냐고요. 절대로 못 팔죠. 못 판다니까요. 서점 기전으로 사람들이 많이 산 게 범양건영이에요. 저희도 5만 선을 다 걸었는데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신규원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사도 되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막 갖고 들어와요. 잘라내라고 그랬어요. 어제죠. 어제 그래서 저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려놨는데 잠깐만요. 유튜브 여기 무쏘TV 있죠? 무쏘TV 쪽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범양건영에 대해서 종목 분석한 게 있거든요. 밥TV 유튜브에는 이거 잘 안 올려요. 여기 보면 무쏘TV에도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어제 거 있죠, 그죠? 이재명 정책주, 범양건영 기술적 분석. 조회수가 아직 1000개가 안 나왔어요. 300개밖에 안 나왔는데 많이 못 보신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서 좀 보세요. 이게 삭혀냈어요. 18분짜리니까 안 길어요. 유튜브에 무쏘TV 진검승부라고 치면 나오니까 이쪽 가서 보세요. 여기 보면 종목 영상들 올려놓고 뭐 기법 강의도 많이 올려놓거든요. 이거 떼놨잖아요. 대선주가 왜 차트를 무시하고 가는지. 지금이라도 좀 보세요.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이래서 내가 돈이 안 벌렸구나. 이쪽 가서 보세요. 요즘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도 안 팔죠. 왜냐면 여기서가 매수하는 분들은 뭘 생각하고 들어왔냐면, 자,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범양건영 지금 들고 있는 분들 꽤 많으시죠? 제 여기 녹화 방송을 보시건 지금 실시간 방송을 보시건 꽤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사신 분들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다 이걸 바라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걸 바랬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떠있고 위험한데. 맞죠? 맞으면 그냥 1번 찍어보세요. 네. 맞잖아요, 솔직히. 이런 수익 내고 싶어 사신 거잖아요. 안 찍으시네요. 거의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아무도 안 찍네요. 이걸 버려서 산 거예요, 이걸.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쵸?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개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 기대하는 게 뭐 나쁜 거예요? 다 똑같죠. 그죠? 그쵸? 근데 수많은 나랑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 들어있다니까요. 잔뜩 사가지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기보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셨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떠있는 거 이런 거 자꾸 이제 쓰지 마시고 밑에 있는 걸 좀 하세요. 밑에 있는 거. 제발 좀 밑에 있는 거. 범양건영 저번에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거 보여드렸잖아요. 오랜만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직도 안 고쳤어요. 수익 120% 났는데 아직도 72% 수익 낸 걸로 지금 해놨는데 바쁘다 보니까 고치지도 못했네. 어딨더라? 여기 있네. 고쳐야 되는데 120% 수익이에요. 네. 그죠? 72%를 계속 이제 아직 안 고쳐놨어요. 6월 말에 2번 추천했어요. 여기서 바닥에서. 그리고 싹 팔았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거의 다 팔고 다 팔았어요. 사실상 나온 물량은 그 뒤에서 정리했고 수익이 120%였다니까요. 여기 프레스님 그때 매매율 올려준 게 이거잖아요. 어딨어요? 제가 이거 안 만드니까 회원이 보내줬어요. 수익 났다고. 122%. 여기 프레스님 거예요. 문자만이세요? 문자만인데도 잘 따라 하시잖아요. 그죠? 네. 120. 요거랑
저희는 다 팔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이거 사게 해보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러지 마세요. 범양건영이 끝난 건 아닌데 굳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생고생하실 필요가 있냐고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 개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막 사는 사람은 세력이 아니라 개인이고요. 이거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유튜버들이 많이 그래요. 유튜버들이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이 요거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분들은 뭐냐면 단타 진짜 잘 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신 있으니까. 순간 들어갔다 순간 치고 나오는 거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만큼 또 간다, 뭐 뒷목 잡을 만큼 많이 간다, 그 소리 하면 사기꾼이에요. 얘는 그들에게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그렇게 안 가거든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준이들, 어린이, 이제 애기 같은 준이들한테 이거 조금 있으면 이만큼 많이 갈 거니까 뒷목 잡을 때까지 많이 간다. 진짜 턱 빠질 때까지, 헉 할 때까지 많이 간다. 그러니까 많이 사도 되고 신용도 써도 되고 나중에 털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 욕 좀 할게요 진짜. 그놈이 사기꾼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가거든요. 갈 것도 그렇게 안 가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얘기하면 못 가요. 근데 범양건영이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제가 하는 말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중요한 거는 7번이에요 항상. 이해되시죠? 그럼 갈 것도 안 가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기꾼. 자, 세게 얘기하죠, 그죠? 속지 마시라고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갈 것도 안 가요. 개인들이 안 파니까. 더 사니까. 상한가 나와도 안 파니까. 절대로 못 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범양건영 제가 얘기했는데 내일 상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거 추천 안 해요. 그게 제 원칙이니까. 안 한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범양건영이 상한가 2개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고집 부릴까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수정해서 회원들한테 얘기해요. 제 생각이 틀렸다. 자, 이거는 놓쳤고 후발주자 드리겠다. 후발주자 추천해요. 인정해버리고 그냥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봤네요. 저 고집 안 부려요.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개인들이 범양건영을 너무 지금 좋게 보고 있어요. 우리 다 팔았는데. 우리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그런 얘기도 되잖아요. 우리가 판 거를 그 사람들이 받아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순리대로 수익을 내시면 돼요. 지난번에 이제 물레방아 수익 얘기했었죠. 자, 몇 시에 지금? 9시 20분? 네, 1, 20분만 더 할게요. 대북주도 얘기해드려야 되고 시간에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물레방아 수익 내는 게 어떤 건지 한 10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북주하고 시간에서 대선주 움직이는 게 꽤 있거든요. 그거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방은 어떻게 수익 내냐면 물레방아처럼 수익을 내요. 어떻게 해요? 원칙을 지켜요. 그 원칙이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저희는 매집할 때는 매집하고 수익 실현을 할 때는 수익 실현을 계속 해요. 아까 코스닥 지수 처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이렇게 선을 그었죠? 여러 번 그어도 똑같이 그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죠? 네.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매집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증시가 깔아앉고 투매 나오기 때문에 매도 사인보다는 매수 사인이 더 자주 나가겠죠. 종목 추천은 하루에 하나나 이틀에 하나예요. 많이 안 해요. 근데 여기는요, 당연히 매수 사인보다 매도 사인이 많이 나가겠죠. 뭐 지수도 좋고 종목들만 급등하니까 상한가 것도 뭐 하루에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분산 투자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매수 사인보다 매도 사인이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매수도 하지만 항상 매집은 항상 해요. 여기는요, 매수 사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겠죠. 매도 사인보다. 그러니까 매집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매도 사인이 더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꾼이 쌀농사만 짓습니까? 채소 농사도 짓고, 뭐 거기 남는 밭에다가 사과나무도 심어놓고, 복숭아나무도 심어놓고 그러는 거죠. 그죠? 집 뒤에다가 앵두나무도 심어놓고. 내 맘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제 정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 땅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레방아처럼 회전시키는 거예요. 제가 대선 정책주를 강조를 많이 했죠. 대선 인맥주도 사놨고요. 대선 정책주도 사놨고, 그 다음에 포경 테마주도 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코로나 관련주 사놓은 거 한두 개 있어요. 메타버스도 한두 개 사놨어요. 그런 식으로 물레방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투매 끝나고 오를 때까지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때는 매도 사인이 매수 사인보다 많이 나가겠죠? 이제 수익이 확 생기는 거예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현금도 많이 생기겠죠. 회원들한테 그래요. 현금 많으시죠? 많대요. 그럼 또 전문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현금을 또 없애버려야 돼요. 또 종목 추천을 또 막 하는 거예요. 이때는 좀 수익이 빨리빨리 나겠죠? 장이 좋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과열되고 또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면 수익 난 걸 챙겨서 저 바닥에 있는 쪽으로 또 보내요. 바닥에서 매집시켜요. 그때부터 살짝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회원들한테 좋은 얘기 해드리고, 용기 이제 갖게 해드리고, 네. 믿게끔 만들어놔요. 기법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또 올라오면 회원들 기분 좋으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워가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게 물레방아예요. 물레방아는 물이 수급이죠. 네. 물이 많이 들어오면 빨리 도는 거고, 물이 조금 들어오면 천천히 도는 것 뿐이지 절대로 역회전은 안 해요. 물레방아 잘 보세요. 어떤 바보가 물레방아를 만들 때 그게 역회전하게 만들겠습니까? 역회전 절대로 안 해요. 시계도 역회전 안 하죠? 계절도 역회전 안 하고, 차트도 잘 보시면 역회전을 안 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주식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차트는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라고. 주니분들 맨날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된다, 뭐 그런 것만 듣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들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주식은, 차트가 아니라 주식은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라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맞잖아요.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들 아시죠? 젊으셨을 때 짜장면값 얼마였어요? 500원도 안 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500원도 안 했어요. 지금 얼마인데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주가는 우하향으로 안 가요. 우상향으로 가지.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레엄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미국의 이제 그 유명한 대학교 그 교수님 출신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현명한 투자자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책의 맨 끝에 보면은 얘기 나오는 게 뭐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해서 안전마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고서를 보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책 두께를 보면은 이제 읽기 싫어지실 수도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두꺼워요.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안전마진. 이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 없으면 지수, 즉 인덱스에 투자해라. 주가는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다. 인플레이션보다 그게 훨씬 낫다. 물가 상승률보다 지수가 올라가는 게 더 나으니까 거기다 투자를 해서 복리로 수익을 챙겨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한다. 그 얘기가 그 책의 핵심입니다. 머리 쓰지 말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뭐예요? 그렇죠. 주가는 죽을 때까지 우상향인 거예요. 중간중간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과열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순리대로 정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물레방아처럼 회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빨리 도느냐 천천히 도느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안 좋다고 땡깡 부리지 마시고
시장이 또 조금 좋다고 또 막 그러지 마시고 붕 뜨지 마시고 늘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내 것만 보면 안 되고요. 남의 것도 봐야 돼요. 남의 계절 엿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어제 몰랐는데 우리 회원 중에 미정형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라이브 회원이신데 미정형님이 매매일지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여기 부스TV에. 얘기 좀 해주시지. 저도 몰랐어요. 우연히 봤는데 이거예요. 어제 올려놓으셨어요. 어제 밤늦게 봐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손해 좀 많이 나신 분들 힘내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세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시죠? 보시면 어제 올리셨고 7월달 수익이세요.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800만원 보셨는데 중요한 건 퍼센테이지죠. 네. 17% 오른쪽 거는 16%. 요거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 있는 계좌 같아요. 그죠? 네. 16% 보셨는데 160만원 보셨으니까 1000만원 들어가 있는 계좌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난달에 800만원 보셨대요. 중요한 건 계좌 수익률인데 17%죠. 거의 비싸죠. 그죠? 리딩대로 100% 따라하시는 분이에요. 7월달에 장이 안 좋다고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잖아요. 기존의 연이에요. 저희 방에서 6개월 되셨죠? 작년 12월달에 들어오셨나? 그러니까 한 8개월 됐네요. 이제 7개월 8개월 되신 거예요. 7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문자반 1, 2개월 되신 분들 잘 참고하세요.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죠. 6개월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는데 2, 3개월 첫째 달 매집하고 둘째 달부터 수익이 난다니까요. 시장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빨리 나냐 좀 천천히 나냐 차이가 있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이런 수익이 나잖아요. 17%. 미정영님. 네. 지난번에 누구였어요? 여기 우리 이분들이 아마 가입 시기가 거의 똑같아요. 작년 말 올해 초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여기 망고 바나나님 거 보여드릴까요? 7월달 계좌의 수익률이 똑같죠. 16%. 이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죠. 왜 그럴까요? 계좌 수익률이 리딩대로 그대로 100%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회원 중에 해외에 계신 분이 계신데 루이님인데 루이님은 이번 달 게 아니고 지난달 건데 보여드릴게요. 6월달 건데 어때요? 12%죠? 15%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파리님 파리 계시다가 지금 기욱하셨는데 파리님 계셔도 똑같고 돌멩이님도 마찬가지고 늘 꾸준해요. 수익이. 왜냐면 기존 회원들은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리딩 그대로 100% 따라가세요. 본인 생각 안 해요. 그냥 리딩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15%씩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전문가를 믿는 거예요. 전문가 방에 들어와서 전문가 종목을 받고 이제 하시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매선 종목을 믿어야 돼요. 집에 있는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밥솥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잠 안 자고 노력해서 뽑은 또는 전문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뽑은 종목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수익률이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벌 때는 좀 버는데 잃을 때는 다 잃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아까 파리님 거 여기 있네요. 파리님도 이거 이제 5월달 거거든요. 똑같잖아요. 수익률이 15%. 3, 4월 때는 30%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뭐 대선주도 막 날아갈 테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5, 6, 7월달 15% 전원씩 수익이 났다니까요. 이렇게 수익 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생각 내려놓고 전문가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문가 추천주 믿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가는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다.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순리 들어가는 거니까.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무슨 종이접기합니까?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믿고 해주시는 우리 회원들이 수익률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못 속이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회원들마다 투자 금액이 틀리니까. 근데 1억이건 2억이건 5천만 원이건 10억이건 저희 방에 투자 금액 크신 분들도 많은데 다 똑같아요. 리딩대로 다 그대로 따라해 주셔서 그래요. 아, 그리고 미정양님 거 이게 나온 김에 미정양님이 그 12월 달쯤에 들어오셨는데 작년 6개월 동안 16% 수익 나셨대요. 어떤 건 13% 난 것도 있고,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투자 금액 뭐 총 대비 한 5천만 원 버셨답니다. 6개월 동안. 자,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미정양님이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손실이 좀 많으셨어요. 혼자 하시다가 방송 한번 듣고 계실 거예요. 개인 사업 하시는데 주식 투자 혼자 하시다가 손실이 많이 나셨대요. 그럼 회원 가입할 때 종목이 거의 다 박살나 있었겠죠. 손해도 많았고, 그죠? 네. 그거 저희 방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손해가 예를 들어 30% 40% 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들어오시면 바로 손절을 시키느냐? 안 그래요.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서 손실을 많이 줄인 다음에 팔아드리게 도와드리거든요. 그게 전문가 역할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저희 방 종목으로 교체를 하셨겠죠. 교체해서 6개월 동안 한 게 이거예요. 계좌를 6개월 동안 이제 손해가 많이 났던 그 계좌를 플러스로 돌려놓은 거예요. 살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걸 죽어가던 거를. 그래 놓고 이제 이번 달부터 아까 그걸 올려주시는 거예요. (7월) 달부터 한 달에 이만큼 수익 나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상처 입었던 계좌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시장을 믿고 그 종목을 추천한 전문가를 믿으시던지 본인께서 뽑았으면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손절할 주식은 아예 사지를 마시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사요? 손절할 거 3% 5%만 빠지면 잘라버릴 거 뭐하러 사냐고요. 사지 말아야죠. 그리고 뭘 하셔야 되겠어요? 바닥에 있는 걸 사시면 돼요. 세력에 매집된 주식은 제 지론인데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갑자기 제가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자꾸 믿으라고 해서 죄송한데, 네, 믿으시죠? 네, 믿으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아, 저 목사님 아닙니다. 오늘 자꾸 믿으라고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 좋은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네. 나쁜 목사님들 좀 계셔가지고 전체를 좀 욕을 먹이는데, 네, 좋은 목사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시장을 믿고, 네, 종목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추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믿으시고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번 더 찍어주세요. 네, 다 찍어주시면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끝낼게요. 이제 대북주 얘기하고, 시간에서 이제 저기 뭡니까? 대선주 좀 움직인 게 있어서 그거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맞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맞으면 평상시보다 돈을 더 많이 버셔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돈 많이 버시라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10분 정도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네. 방송 길게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짧게 하는 게 좋으세요? 너무 긴 것도 안 좋은데, 그죠? 해드려야 될 얘기는 많고. 자, 뭘 보시냐면, 일단은 이제 대북주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대북주 좀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말란 얘기보다는 주의를 많이 하셔라, 조심하셔라 그랬죠? 네, 조심하시라고. 제 말이 틀리던가요, 맞던가요? 맞았죠, 그죠? 네. 대북주 조심하시라 그랬는데 맞았잖아요. 북한 믿지 말라고. 청와대 사는 얘기도 다 믿지 말고. 네.
청와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게 항상 그랬거든.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그래서 아난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죠? 여기서 그러잖아요. 조심하시라고. 기억하시죠? 네. 여기에서 DITI 같은 철도주들도 조심하시고. 효성 OMB라는 종목이 이게 이제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었어요. 유료 단톡방이 또 있어요. 거기선 단기 매매 위주로 하는데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틀 동안 뭐 수익이 한 15% 이상 났다가 약간 눌렀다 또 올라갔어요. 한 20%까지 수익이 났었을 거예요. 그죠? 뭐 이 정도면 단타치고 훌륭하죠. 그죠? 요즘 같은 때.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단톡방 회원들 들으라고 유료 단톡방 회원들은 100% 라이브 회원이에요. 왜냐면 단톡방 요즘에 들어가려면 원래 한 달에 80만원짜리 방이었는데 그 라이브 1년 결제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바꿔놨어요. 왜냐면 한 달에 80만원씩 받았더니 신용 미수 몰빵쟁이들 들어와서 다 망가뜨리길래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문 닫아버렸어요. 네. 불나방들 못 들어오게 그냥 문 닫아버렸어요. 거기는 이제 그 조용히 정말 종목 좋거든요. 네. 그분들만 싫어하고 방을 그렇게 막아놨어요. 여기서 100명 넘게 있어요. 네. 거기서 나온 건데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 같죠? 그것도 저기 4월달에 추천했어요. 4월 말에 단톡방에서 추천했던 건데 오늘 상한가 났더라고요. 수익이 딱 100%더라고요. 15만원에 추천했는데 30만원 됐죠 오늘? 네. 거기도 그런 거 나가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나간 건데 효성 OMB도 여기쯤에 떠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다 100% 라이브 회원이잖아요. 단톡방 회원들은 라이브 방송을 다 듣거든요. 녹화 방송을 보든. 제가 그랬어요. 우회적으로 북한을 믿느냐. 난 안 믿는다. 자꾸 사인을 줬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좀 팔라고. 대본 나중에 연락 오더라고요. 잘 챙겼다고. 끝난 건 아닌데 알아듣게끔 무방에서는 무방 나름대로 라이브 방송에서는 라이브대로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피해들이 별로 없어졌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무방도 잘 들으세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아니라 이게 오늘 아침 건데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세요. 특히 유튜브 네. 검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잘 보이시죠? 네. 뭐냐면 최근 15거래일 누적 공매도량 순위라고 되어 있죠. 2위가 누구예요? 아난티제. DITI. 공매도는 뭐죠? 예. 떨어진다에 베팅하는 거죠. 개별주인데 그죠? 아난티의 공매도량이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었어요. 200만 주 쌓였죠? 최근 15일 동안이에요. 네. DITI는 더 많이 쌓였죠. 누군가는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북한은 안 바뀐다니까요, 잘.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뻔하다니까요. 북한만큼 쉬운 게 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오늘자고. 미리 예측하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냐면 오늘 다 끝났겠죠? 눈치를 채셨어야죠. 북한에서 이제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했는데 5월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랑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편을 마음대로 못 든다는 얘기예요. 한미 연합훈련을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게 돼 있어요. 북한 욕을 다 못 들어준다고. 뻔한 거였거든요. 저는 외교 전문가가 아닌데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로만 분석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차트 분석합니까? 북한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북한의 행태를 분석을 했었어야죠. 대번 알잖아요. 저도 이거 주식하다 알았어요. 북한이 무슨 짓 하는지.
그전에 뭐 주식하기 전에 그런 거 잘 모르고 살다가 주식하면서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덕분에. 미리 얘기해드렸던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이게 차트 갖고 본 적이 되냐고요. 그때 그 얘기했었죠. 대북주는 정치 테마주라고. 국제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는 차트 분석을 도움이 크게 되긴 되는데 다 그걸로만 하시면 안 돼요. DITI도 떨어졌죠. 아난티도 떨어졌고. 시간 검색해 볼까요? 아난티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6% 급락했죠. 그런데 시간외에서 추가 하락 나왔어요. 시간의 하락률 조비 뭐예요? 대북 인도적 지원 수혜주 요거죠? 그거 아세요? 아, 저희 방에 최근에 대북 인도적 지원 수혜주를 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거 없어요. 우리 회원들 뭔지 아시면 1번 찍어보시고. 종목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고. 네. 뭔지 아시죠? 여기 없어요. 네. 또 걱정하실라 또. 아, 근데 우리는 왜 추천했나요? 또 걱정하실라. 여기 없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팜소리 빠졌죠. 조비, 신원, 대북주죠. 푸른기술, 오케이. 아시아종묘, 푸른기술 철도, 아시아종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수혜주, 농업 관련주죠. 임대F, 개성공단, 효성OMB, 비료, 아난티, 금강산 골프장, 그렇죠. 네. 이신석재, 예전에 여기 이게 통일교죠. 여기 이제 누구예요? 이름이 뭐였더라? 그분이랑 교주죠, 교주. 통일교 교주. 그분이랑 저기 김일성하고 호영호제 했다면서요. 뭐 그런 거죠. 남의 화학도 빌어주니까 하락했고. DITI 철도주 하락했죠. 김여정이 한마디 할 거라 그랬잖아요. 한마디 했죠, 그죠?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대북주는 미리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잘 피해가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올라간 것도 얘기해드릴게요. 한국 3일 요런 게 시간에 상한가 같죠. 3일이 누구 테마주죠? 시간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시간에서 격돌한 대선주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유승민, 홍준표 요쪽 계열입니다. 유승민, 홍준표. 3일이 뭐냐면 그쪽이에요. 한국선제는요. 오세훈 씨 테마주를 알고 계시죠? 맞긴 맞는데 홍준표 씨도 돼요. 시간에서 상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어요?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홈센터홀딩스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 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서는 동방성기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다 옛날에 뭐예요 이거? 다 저기잖아요. 가덕도 신공 홍준표 밑에는 방산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영화금속 홍준표 도 되고 딴 사람 것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동방성 거래량 별로 없죠.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숙제 내드리는 거예요. 시간에서 경남스틸 이것도 해당돼요. 누구죠? 홍준표 5%짜리죠? 6%짜리 오케이. 시간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쭉 올랐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내일 이 시세가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한번 지켜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니까 제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조바심은 버리시고 믿음을 갖고 계속 뚜벅뚜벅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과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주가는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긴 한데 들었다 놨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를 때도 시간이 걸리고 떨어질 때도 시간이 걸리고 세력이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세력이 나가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뒤에 부분 아까 얘기 안 했죠? 이거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세력이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나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아셨죠?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하고 10일 남았습니다. 지금 준비 안 하시면 추석 때 아주 가난하고 외로운 추석을 보내실 수 있어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안 하시면 큰일 나세요. 가난한 추석 보내기 싫으시죠? 네. 그래 빨리 들어오세요. 아까 제가 우리 회원들 매매 일찍 보여드렸죠?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회원들이 올려주시잖아요.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이거 보고 들어오시라고 회원들이 조용조용히 올려주시는 거예요. 올려놓고도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까지. 그렇죠? 네. 회원가입이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제 문선명 씨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메일 보내주시고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그 무료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무료 단톡방 거기서 이제 종목 추천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좀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이렇게 가지고 이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무료 단톡방 주소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여러분들 벌써 9시 50분이 다 됐는데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또 봬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